자, 계속해서 기초 전기 이론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이제 전력과 줄의 법칙인데요. 이제 전력이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전기구에 공급되는 전기의 에너지예요. 우리 전기를 받는 이유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전기의 일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와트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전력 단계 보면은 우리 검침하고 막 그러면은 메다트면 이렇게 하죠. 한 달 동안 얼마 썼습니다. 요금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해서 와트로 쓰고요. 이게 단위가 넘어가면 킬로라는 게 천을 의미하죠. 천 단위로서 킬로와트 이렇게 사용하고요. 1000와트는 1킬로와트와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전기적인 일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력의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을 P로 놓고 이제 파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E, 그다음에 전압을 V, 전류를 I, 뭐 시간도 T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전력에서는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시간, 얼마만큼 사용했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일을 했냐, 그러니까 시간의 요소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보시면은 이거 지금 교재에도 보면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전압, 전류, 저항, 그래서 V는 IR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사실은. 이제 이제 그 전력은 실제로 시간분에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를 갖고 일을 했냐, 그거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그래서 시간은 또 전기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구했느냐? 전압과 전류 곱하기 얼마만큼 했냐? 이거는 단위 시간이라 그러면 분자는 어느 시간 동안 했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P는 IR 뭐 이렇게 표시하고 IV 그렇게 표시하기도 그랬죠. 자, 우리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요거 말고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이거 유도하는 공식이에요. 보시고 우리 다음에 제가 잠깐 간략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넘어가보죠. 줄의 법칙은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니까 열량, 우리 칼로리 뭐 이렇게 해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너지 소비라로. 그래서 저항의 전류 1A 전류를 뭐 T초 동안 흐르게 한다. 그러면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량, 전기 에너지 총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대요.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H는 I의 제곱, 전류의 제곱분의 저항과 시간, 그러면 줄이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0.24 I의 제곱 RT 칼로리로 계산하고, 단위는 칼로리인데, 칼로리를 또 줄로 이렇게 바꾸거나, 줄을 하면 0.24, 또 1칼로리를 4.1하면,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단위로 바꾸는 문제가 가끔 나와서 이거 좀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줄은 0.24 칼로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좀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역수로 하면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 1칼로리는 4.2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요걸 외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요 정도만 잠깐 외우고요. 요거는 뒤에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의 관계다. 이거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량으로 구한다 그러면 요렇게 전류의 저항, 제곱분의 저항과 시간. 그러면 줄이 된다. 이렇게만 하나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보면, 근데 뭐 아주 복잡하진 않고, 저게 그냥 넣기만 하면 딱 답이 떨어지는 그런 게 나오니까. 잠깐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이거부터 한번 넘어갈게요. 저항이 105옴인 전역에 5A를 흘렸을 때 전력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P는 I의 제곱 R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큰 공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맞죠? 이렇게. 그래서 전력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잠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 저항이 100옴이고 전류가 5A. 그러면 계산상 어떻게 해요? P는 I의 제곱 R이니까 이제 뭐를 더하시면 돼요? I의 제곱이니까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R은 100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5, 5, 25. 25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제곱이니까. 뭐를 곱해?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2500이 나오죠? 이렇게. 그쵸? 좀 어렵나요? 저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연습해 보시다면 될 거예요. 아, 이거 100호 아니었네. 막 그러실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도 몰라도 이 정도니까. 2500. 그리고 단위는 와트를 적으시면 돼요. W. 근데 이 객관식은 다 적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이것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 그래서, 우와, 이게 되게 어려워. 소비 전력을 구하는 건데요. 이제 소비 전력은 잠깐 보시면, 아래 한번 잠깐 보시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P는, 시간분의 아까 W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이제 단위 시간이 들어갔었거든요. 시간분의. 그러니까 소비 전력. 근데 여기서 보면 3분이에요. 3분. 아, 그럼 3분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예, 맞아요. 그래서 87만 6천을 3으로 나누시면 돼요. 3분. 근데 뭔가 좀 너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쉬운 게 함정이 있었어. 뭐냐면 분이었어요. 얘가 분이야. 그러면 이제 분으로 하면 우리는 초 단위로 했잖아요. 아까 t초였잖아요. 곱하기 여기 60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60. 됐죠? 이게 그래서 6, 38 해서 180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이거 이해갔죠? 180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3분을 곱하기 60초로 이렇게 환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야 돼. 그러면 첫 번째 4867이 나와요. 이건 계산기로 하세요. 저도 이거 암산으로 다 이거 못하니까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250 오음의 저항에 2A 전류가 1분간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 이것도 어렵다. 그쵸? 자, 보면 아까 0.24 I의 제곱 RT였어요. 제가 이제 해설을 보고 제가 먼저 이렇게 공식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공식. 그래서 H는 어떻게 0.24 I의 제곱 RT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 공식을 좀 외우시고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계속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 I의 제곱 전류가 지금 2였죠. 2. 그리고 저기가 저항이 250. 그래서 250. 그리고 여기 시간 어떻게 될까요? 1분이에요. 딱 1 적으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 몇 초요? 60.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60. 그래서 여기 이제 60이고 60. 초로 환산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2니까 제곱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4,400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계산기로 하세요. 계산기.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는 공식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공식들만 좀 외워서 그렇게 공식 처음에 한번 봤다가 또 연습 문제 한번 보면서 또 공식 봤다가 다음에 또 예상 문제 보면서 또 이 공식 보고 그렇게 해서 공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재배곡발 이제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전기 현상이 실제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건 뭐 아주 이게 막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보다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그 중에 재배효과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금속을 붙였는데 온도를 이렇게 좀 다르게 하면 이게 거기에서 그 금속에서 전기가 발생해요. 뭐 엄청난 센 전기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아요.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재백 효과예요. 재백 효과. 이거는 예문이 좀 나오고 거기 이거 다음 중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무엇인가? 뭐 재백 효과, 뭐 톰슨 효과 막 이렇게 하는데 그중 골라야 되는데 좀 어쨌든 보면 톰슨 효과 뒷부분 나오고 이런 것들은 막 헷갈려. 그래서 이제 암기에는 제다이 스타워즈에 나온 제다이 기사가 팍 해서 재백 효과는 그 제자 대충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른 금속이 기전력을 만든다. 그래서 대자기 그 제다기예요. 스타워즈 제다이를 생각하세요. 기전력을 만드는데 다른 금속 재백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펠티어 효과가 있어요. 펠티어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금속은 맞는데 이제 반대예요. 반대. 뭐가 반대냐면 전류를 흘려주면 이번 아까는 열을 만들어주면 전기가 났는데 이거는 전류를 흘려주면 열이 나와요. 전류는 열이 발생해요. 뭐 이거에 해서 전역기구나 뭐 이런 게 뭐 센서 같은 거 이용하잖아요. 또 특히 뭐 소방기구나 이런 것들 하면은 저기 뭐죠? 그래서 펠다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나 비슷한 게 또 있어. 이건 톰슨인데 얘는 다 똑같아. 얘는 근데 뭐가 다르면 같은 금속이에요. 같은 금속. 톰슨은 같아. 톰슨은 같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열의 흡수와 발생이 생기는데 전류를 흘려줄 때
근데 얘는 같은 금속이다. 그래서 페티오크는 페다열, 톰스는 톰갓열 이렇게 하면 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계속 문제 풀어보시면 에이 이게 톰슨이잖아, 같은 금속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익히시라, 이렇게 하시라.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낯설어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효과가 있고, 자, 우리 이제 콘덴서를 많이 써요. 콘덴서라는 거는 어떤 전류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를 일정하게 좀 만들 수 있고, 막 이런 효과를 쓰는데, 전기 전하를 모으고, 콘덴서의 역할은, 그 다음에 이걸 조절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일정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하는 기구이고요. 얘를 이제 연결하는 방식, 또 아까 저항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회로를 이용한다든가 하듯이 얘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직렬 연결 보겠습니다. 콘덴서의 직렬 연결. 직렬입니다. 직렬. 자,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고 뭐 합성 전압은 각각 콘덴서의 전압을 더해서 구하는데, 자, 우리 볼까요? 여기서 왜 잠깐 이런 얘기 하는지 보면, 우리,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고르면, 되게 복잡하는데, 이렇게 회로의 합성 전압은 뭐 이렇게 똑같아요. V는 V1 플러스 V2다.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이거 보고만 가세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V가 이렇게 각각, 이 콘덴서 자리가, 아까는 이게 저항이었는데, 콘덴서는 이렇게 판을 두 개를 이렇게 간극을 줘서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 Q1, Q2, V는 V1. 이거 두 개를 더하면 V가 같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내용만 좀 보시고. 자, 콘덴서 이번에 병렬 연결입니다. 전압은 일정하고, 전하량이 그러고 합성 전하량 각각 콘덴서 전하량들을 구하면 된다. 합성 전하량은 각각의 콘덴서들의 합성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CV, Q1은 합성 전하량, Q는 Q1, Q2 뭐 이렇다. 이제 여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하는데, 이렇게 또 병렬로 연결했을 때 콘덴서도 저항처럼 이렇게 병렬로 같은 극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공통선을 이렇게 간다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저항을 저항값을, 합성 저항값을 구하는 문제 있었죠. 이제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는 게 좀 달라지는 정전 용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제 먼저 콘덴서의 구조를 잠깐 볼게요. 두 장의 얇은 금속판, 금속판을 이제 서로 금속판을 서로의 간격을 약간 줘요. 그러고 나서 그 금속을 유전차라는 물질로 채워요. 요소들을 이렇게 왜 자세히 콘덴서는 갑자기 자세히 그러면 요 요소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콘덴서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정전 용량, 얼마만큼 전하량을 추적할 수 있냐, 보유할 수 있냐가 좀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정전 용량을 그렇다면 크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극판 얘기했죠? 철판을 두 개는 넓게 해요. 크게. 그러면 되겠구나. 그럼 또 어떤 방법에서 아까 간격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간격을 좁게 아주 붙이면 안 돼요, 또. 그리고 또 비유전율이 큰 절연체, 유전율이 쳐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들, 큰 절연체를 그러니까 채워요. 안에 액체 같은 것들.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콘덴서는 또 말아져 있죠. 그 판이 두 개가 이렇게 말아져서 원통형 같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덴서들. 그래서 그 판을 넓게 하고 급판의 간격을 좁게 하고, 일단 비유전열의 큰 전열체를 사용하면 어떻게? 저기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콘덴서의 급판 이렇게 두 개의 간격, 그다음에 간격이 더 좁고 이게 넓고 이렇게 여기에 채우는 물질이 전열체를 큰 거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전전 에너지는 기본 공식은 이렇게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위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주울을 쓰고요. 주울. 그리고 이제 주울을 쓰는 칼로리는 4.2주울이라 그랬죠. 그래서 칼로리로 바꾸고 싶다면 요걸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잖아요. 전체를 4.2를 이런 식으로 전환하면 되고요. W는 2분의 1 CV의 제곱이다. 그래서 W는 2분의 1 CV의 제곱이다. 그래서 V는 아까 뭐였죠? 저기겠죠? 저기 전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콘덴서의 직렬 연결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저항이랑 비슷한 게 나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만 재밌게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렬 연결. 콘덴서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합성 저하는 합성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저항 있죠? 우리 저항의 합성 저하는 구하는 거랑 비슷한데 어떤 거예요? 병렬 상태랑 비슷해요. 이게 반대죠. 반대. 그래서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이랑 똑같이 어떻게 해요? C 분의 1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걸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C분의 1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C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으면 다시 이제 써드릴게요. 이렇게 C분의 1은 합성 정전 용량입니다. 이게 콘덴서를 뭘로 했을 때 이건 직렬로 접속했을 때입니다. 저기랑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이거는 각각 C는 각각의 개별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에요. 그쵸? 그거를 콘덴서 1, 콘덴서 2, 콘덴서 3에 각각 정전 용량을 하면 전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이다. 이렇게 요 공식이에요. 이거 아까 저기 아까는 R이었죠? 이렇게 저항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직렬일 때 이런다는 거. 콘덴서는 반대네요. 자, 요거는 병렬이에요. 콘덴서의 병렬. 병렬은 어때가? 병렬은 회로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시고 합성 저항을 구하는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랑 똑같답니다. 아니, 직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C는 이렇게 다시 이제 표현하면 C는 C1 플러스 C2 이렇게 이제 각각의 개별의 저 콘덴서들이 콘덴서 1, 콘덴서 3들이 직렬로 아니 병렬로 서로 연결돼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다 더하면 된다. 우리 저기처럼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콘덴서들이 이제 어떻게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표준 콘센트는 마이카 콘덴서가 있고요. 이거는 웅모로 만드는 웅모. 그다음에 마일로 콘센트가 있는데 유전체를 얇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사용한대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이제 전해 콘센트, 세라믹 콘덴서, 바리콘 이런 것들. 다음 주 고르는 아니면 매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전해 콘센트 보겠습니다. 전해. 뭔가 전해 그리고 생각하시면 극성을 가지고 있대. 얘는 극성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서 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직류에만 사용하는데 극성이 있으니까 직류에 사용해야 되겠죠. 금속의 산화피번을 유지하는. 이제 전해 뭐를 전해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해 이렇게 그러기는 극성이 있구나 아니면 직류에 써야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세라믹 콘센트입니다. 세라믹. 유전열이 큰 유전체를 사용하고 극성이 없고 산화 티탄 같은 거 쓴대요. 극성이 없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이거 뭐예요? 세라믹. 그 극성이 없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거. 그러면 바리콘은 뭔가? 바리콘, 테너, 바리톤 해서 바리콘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전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 조절할 수 있고 가변 콘센트를 쓴다. 그러면 가봐. 거기를 가봐. 그래서 가변 콘센터인 바리콘이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콘덴서. 그러면 핵심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이제 다음 회로에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콘덴서입니다. 콘덴서인데 2페롯과 3페롯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저항에서는 직렬로 연결되면 그냥 간단하게 더하면 됐지만 우리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역수를 구했죠. 그래서 이거는 합성량은 어떻게 됐어요? C는 C가 아니라 C분의 1이야 되겠죠. C분의 1로 계산할게요. 공식이 편하게.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죠? 계속 끝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통분을 해야 되니까 6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각 2를 곱해주고 3을 곱해주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은 자,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이렇게 됐죠. 그쵸? 맞죠? 그러면 이거는 주구는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이게 이제 C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게 같죠? 그러면 5에 곱하기 C는 6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누면 돼요? 이거를 5로 이렇게 보내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C는 1하고 2. 그래서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2 페럿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 계산기로 하세요. 계산기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공식을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공식 계산기로 하세요. 정확하게요.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그래서 0.8을 이렇게 해서 1.2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 C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병렬인지 직렬인지 보셨는데 잠깐만 이거 병렬이에요, 직렬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네. 잘 보시면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구간이 있고, 이 병렬이 연결된 구간과 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간. 그러니까 병렬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병렬일 거는 그냥 더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2와 4를 더하니까 얘는 6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6 메가 마이크로페롯과 3 마이크로페롯 직렬로 연결될 거니까, 이거는 C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니까 통분해서 가면 6분의, 얘가 이제 통분해서 6분의 2가 되니까 6분의 3. 그럼 나누기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3을 6으로 0.5가 되네요. 그쵸? 0.5. 근데 이게 이제 C분의 1이 0.5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 C를 1을 저겠죠. 그럼 해볼까요? 그러면, C분의 1은 0.5예요. 한번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이게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1을 0.5로 이렇게 나누는 게 되겠죠. C는. 맞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 하나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10으로 만든 다음에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2 메가페롯 이렇게 해서 1번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고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병렬, 직렬일 때 이렇게 하는구나만 하시지, 실제로는 계산기에다 넣고, 공학용 계산은 분수 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분수를 이렇게 C자 이렇게 딱 누르고, 그 다음에 CD 있죠? 하면은 분수를 소수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로 전환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 어떠세요? 좀 어려우신가요? 좀 어려우신 분도 있고, 아마 쉬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연습해 보시고, 조금씩 더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익혀질 겁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계속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